시에나는 만취한 상태로 술병을 높이 들고 더 달라고 소리쳤다. 네이드를 포함한 학생들이 필사적으로 멈춰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2시간 전 성대한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아르민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시에나가 자신에게 술을 따르기 시작하자 학생들은 놀랐다. 질문을 받자 그녀는 왜 자신은 술을 마실 수 없는데 그들은 마음대로 자신의 집에 침입할 수 있냐고 차갑게 되물었다. 시에나의 괴로움을 알아차리지 못한 네이드는 그것이 그녀의 휴일이라고 생각하여 흔쾌히 동의하고 심지어 그녀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했다. 바로 그 무심한 격려가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파티에서 시에나는 와인병을 들고 네이드에게 한 잔 따라주겠다고 제안했다. 입으로는 학생들이 이런 것을 만지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깎아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잔을 가득 채워주었다. 네이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교수를 기쁘게 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이득을 취할 좋은 기회라고 믿으며 기쁘게 받아들였다. 교활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네이드는 시에나의 약점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1시간 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네이드의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이미 만취한 시에나는 즐거운 듯 네이드의 뺨을 강하게 꼬집었고 네이드는 그녀가 자신을 작은 말썽꾸러기라고 부르는 동안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술에 취한 시에나는 즐겁게 네이드의 뺨을 꼬집으며 부드럽다고 칭찬했고 네이드는 매우 당황했으며 시로네와 에루키는 놀라 바라보기만 했다. 갑자기 시에나는 진지해지더니 시로네와 에루키를 똑바로 가리켰고 둘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속도 시험에서 그들의 인상적인 성적에 대해 들었다고 다시 말했다. 곧 시에나의 목소리는 책망조로 바뀌었다. 그녀는 네이드를 붙잡고서 어째서 학생들이 그처럼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도 너무나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감정이 북받친 시에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능 있는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흐느끼며 말했다. 시에나는 학생들이 혹시 자신을 형편없는 교사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말에 시로네는 즉시 당황하며 진심으로 부인했고 그들이 결코 그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녀가 감정에 잠겨 있는 동안에도 시에나의 뺨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만취하여 감정을 토로한 후 시에나는 돌연 식탁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수련생들은 아연실색하여 그녀를 애타게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편 에루키는 식사를 마친 듯 대연자약한 태도를 유지했다. 네이드는 허둥지둥 시에나를 흔들었지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직 지불되지 않은 비싼 연애 계산서였다. 시로네 역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생님을 깨우려고 애썼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시론의 뒤편에 낯선 자가 불쑥 나타나 시에나의 만취 상태를 파악했다. 일행이 만취한 시에나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때 정중한 차림의 낯선 남자가 다가와 자신의 마차로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선생님만 데려가고 싶다고 비웃으며 자신의 의도를 재빨리 분명히 했다. 나이드는 즉시 단호하게 거절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낯선 남자는 학생들을 아이 취급하며 옆으로 밀어내고 이것은 어른들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와 동행자는 정신을 잃은 시에나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으려 할 때 그는 그녀의 몸매에 대해 무례한 말을 내뱉었다.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직전에 한 손이 그의 손목을 꽉 움켜쥐어 그 행동을 막았다. 낯선 남자는 그가 시로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라움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그에게 손을 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로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시선과 마법의 빛을 발하는 푸른 눈으로 그는 그 남자에게 그들의 선생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시론의 시선에 저지당하자 낯선 남자는 분개했다. 그는 밤에 외출한 학생들을 훈계하며 꾸짖기 시작했고 한마디로 그들을 모두 학원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그 위협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네이드는 아무 경고 없이 남자 옆에 번개 마력을 해방했다. 낯선 남자는 예상치 못한 힘에 극도로 당황하며 이것이 마법임을 깨달았고 이 학생들이 명망 높은 알파스 학원 출신이라고 짐작했다. 네이드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사라지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남자가 아직 마법에 경악하고 있는 동안 에루키는 언제 얻었는지 모를 지갑을 침착하게 뒤져보았다. 그는 더글러스 실버라는 이름의 행정공무원인 남자의 신분을 소리내어 읽었다. 남자는 자신의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으며 방금 자신이 무시했던 학원생들에게 완전히 속았음을 깨달았다. 에루키는 차갑게 지갑을 관리에게 던져주며 그에게 자신을 퇴학시키고 싶다면 메르코다인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도전했다. 그는 언제든지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지갑은 곧장 날아가 관리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코피를 흘렸다. 메르코다인이라는 이름을 듣자 관리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왕국의 자문위원회에서 3세대 동안 봉사해온 최상위 귀족 가문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경악했다. 극심한 두려움이 관리와 동행인을 덮쳤다. 그들은 감히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서둘러 도망쳤다. 말썽꾼을 처리한 후 나이드는 에루키가 왜 평소 싫어하는 가문을 들먹였는지 궁금해했다. 에루키는 권력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예외라고 차갑게 답했다. 파티는 재미없어졌고 일행은 시에나를 데리고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시에나가 아직 테이블에 엎드려 술에 취해 잠든 동안 나이드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고 몰래 선생님의 망가진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신이 나서 크게 웃었고 방금 찍은 사진을 모두에게 자랑했다. 길에 나섰을 때 나이드는 이 사진이 자신들의 연구팀을 해체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비밀 병기라고 들뜬 목소리로 선언했다. 나이드와 에루키가 자신들의 계획에 몰두하는 동안 불쌍한 시로네는 혼자서 시에나 선생님을 등에 업고 지쳐서 땀을 뻘뻘 흘렸다. 그는 왜 자신만이 이 힘든 일을 짊어져야 하는지 의아해했다. 뒤에서 걸어가던 나이드는 시로네에게 질투한다고 태연하게 놀렸고 에루키는 시로네가 셋 중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했다. 시에나 교수님을 업고 돌아온 후 일행은 또 다른 시련에 직면했다. 네이드는 10걸음을 걷자마자 극도로 피곤해 보였고 친구 이루키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쓰러졌다. 이 광경을 본 에루키는 곧바로 시로네에게 스키마라는 기술을 사용해보라고 제안했다. 시로네는 불안해하며 의구심을 표했고 이것이 마음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에루키는 그를 안심시키며 정신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스키마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드 또한 마법 검사의 존재를 문득 떠올리며 에루키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자신감에 찬 에루키는 시로네가 분명히 그 일을 해낼 충분한 재능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 말을 듣자 시로네의 망설임은 즉시 사라졌고 대신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에루키는 시로네에게 눈을 감고 자신의 본질 깊숙한 곳에 집중하라고 지시하며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시로네를 이끌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로네는 동의하고 따르며 눈을 꼭 감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 자아를 느끼고 탐험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희미한 정신 공간 속에서 에루키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시로네를 이끌며 그에게 천천히 숨쉬고 귀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시로네가 최면 상태에 빠져들자 에루키는 그의 첫 키스와 선배 에이미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즉시 그 장면은 산산조각났고 시로네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짜증난 표정으로 깨어났다. 옆에서 네이드는 친구의 순진함에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초승달이 뜬 고요한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은 계속해서 한적한 다리 위를 걸어갔다. 여전히 술에 취해 잠든 시에나를 등에 업고 있던 시로네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두 친구에게 방금 찍은 사진을 시에나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드는 즉시 반대하며 시로네가 어렵게 얻은 약점을 왜 버리려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로네는 등에 업혀 깊이 잠든 시에나를 조용히 내려다보며 오늘이 그녀에게는 이미 너무 슬프고 힘든 날이었다고 부드럽게 설명했다. 시로네가 깊이 잠든 시에나를 등에 업고 있는 동안 에루키는 시에나가 단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 했을 뿐일지도 모른다고 네이드에게 곰곰이 설명했다. 이해했지만 네이드는 여전히 짜증스럽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전임자가 남긴 연구 그룹을 이끌어야 할 책임감에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고 그것이 자신의 임기 중에 끝나기를 원치 않았다. 한참을 고민한 후 네이드는 걱정을 떨쳐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룹 전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시로네와 에루키 역시 열렬히 호응하며 함께 결의를 다졌다. 바로 그 고조된 순간 시에나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시로네의 등에 아직 몽롱한 채 그녀는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물었다.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기상에 세 소녀는 깜짝 놀라 공포에 질려 동시에 소리쳤다. 시로네는 시에나가 정신을 차린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시에나는 학생들에게 등을 돌린 채 그들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조용히 사과했다. 뜻밖에도 그녀는 학교에 벌어진 일들을 비밀로 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에 모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곧바로 시에나는 교수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임무를 완수할 시간을 한 달 더 주겠다고 당당히 선언했다. 그녀는 팀 전체가 자신의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 그녀 앞에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열정 가득한 어조로 시에나는 학생들에게 이 기회를 잡아 전교생 앞에서 연구팀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와 열정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시에나의 말은 시로네를 크게 감동시켰고 그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시에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받은 후 네이드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발표를 통해 연구팀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에루키 또한 이제 정말 머리를 써야 할 때라며 열정적으로 호응했다. 멀리서 시에나는 제자들에게 한번 해보라며 도전했고 정말로 유령을 발견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팀 전체의 단합과 결의를 지켜보며 시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그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이 밤에 다리 위를 걷고 있을 때 시로는 시에나가 언제부터 정신을 차렸는지 궁금해하며 물었다. 시에나가 마법사의 정신은 몇 방울의 술로는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고 밝히자 그는 크게 놀랐는데, 이는 그녀가 취한 상태에서도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며칠 후 알파스 마법학원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학원 대강당에 학생 무리가 모여들어 새로운 공지에 대해 웅성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새로 발표된 연구 발표회에 대해 놀라워하고 궁금해했다. 시로네가 발표팀의 일원이고 심지어 에루키까지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다. 학생들은 이 초자연적 정신과학 연구단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전교생의 이목을 끈 것은 충격적인 내용의 포스터였다. 그것은 알페아스 마법학원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즉 학원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터 하단에는 이 발표를 책임질 구성원들의 이름인 네이드 웨스트, 에루키 메르코딘, 시로네 아리안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는 곧 일어날 충격적인 사건을 예고했다.